자, 오늘 정말 큰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2배로 베팅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카드사들이 본업을 포기하고 이자 장사에 올인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6,308 18.47로 마감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169포인트, 퍼센트로 따지면 2.72%나 올랐어요. 이게 뭐가 대단하냐면요. 지난 2월 26일에 기록했던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가 6,307.27이었거든요. 그걸 37거래일, 날짜로 치면 54일 만에 깨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유가도 불안하고 글로벌 공급망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증시가 이런 악재를 다 뚫고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거예요. 보통 전쟁이 나면 증시가 빠지는 게 정상인데 반도체가 그 모든 걸 이겨냈습니다. 실제로 숫자를 보면 놀라운데요. 관세청 통관 기준으로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이 183억 달러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2.5% 늘었어요.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이 수치가 4월 1일부터 20일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예요. 쉽게 비유를 해볼게요. 반도체가 지금 한국 경제의 엔진이라면 그 엔진이 터보를 단 거예요. AI 서버 수요가 폭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대 역폭 메모리 주문이 밀려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HBM이라고도 하는데요.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이 AI 학습을 위해 엄청난 양의 메모리 칩을 사들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코스피의 4월 상승률이 26.4%입니다. 이게 G20 국가들 중에서 1위예요. 전 세계 주요 20개국 증시 중에서 한국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뜻이에요. 한국 증시가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저평가를 받아왔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제값을 찾아가는 건가 하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거죠. 다만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선행 PER이 7.55배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여전히 글로벌 평균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밸류에이션 정상화만으로도 더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지만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 시장이 반도체 한 업종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반도체가 꺾이면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4월에만 17조 원어치를 순매도했어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12조 원 넘게 사들였고요. 이른바 수급 대역전이 벌어진 건데요. 개미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는 동안 큰손들이 밀고 들어온 셈이죠. 개인들이 팔고 나간 자리를 외국인이 채우면서 주가를 밀어올린 구조인 거예요. 이 흐름이 지속될지는 내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핵심 변수입니다. HBM 매출이 얼마나 나왔는지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어떤지에 따라 시장의 방향이 갈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이 반도체 랠리와 직접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5월 22일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를 2배로 따라가는 상품을 우리 증시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ITF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이게 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코스피 200 같은 지수를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개별 종목, 그러니까 삼성전자 한 종목만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요. 그 주가의 2배를 추종하는 ITF가 나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1% 오르면 이 ETF는 2% 오르고요. 반대로 1% 빠지면 2% 빠지는 구조예요. 미국에서는 이런 상품이 이미 있었어요. 테슬라 2배 레버리지 ETF가 대표적인데요. 2022년에 출시돼서 엄청난 거래량을 기록했었거든요. 한국에서도 그런 상품을 도입하는 거죠. 첫 번째 대상 종목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 이유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 이상, 거래량 상위 5% 이상이어야 하고요. 적격 투자 등급 보유, 파생 거래량 상위 1%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현재 이 요건을 다 만족하는 종목이 딱 이 2개뿐인 거예요. 레버리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가가 떨어질 때 돈을 버는 인버스 상품도 함께 출시됩니다. 삼성전자가 빠질 거라고 보면 인버스를 사면 되는 거죠. 다만 상품 명칭에 ETF 대신 반드시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일반 ETF와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투자자 보호 장치인데요. 기존에 레버리지 ETF 거래하려면 1시간짜리 기본 교육을 들어야 했잖아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여기에 1시간의 심화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탁금도 1,000만 원 이상 넣어놔야 해요. 진입 장벽을 꽤 높게 잡은 거죠. 그리고 6월 29일에는 위클리 옵션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4개 종목의 개별 주식 옵션인데 만기가 일주일짜리예요. 이건 좀 더 단기적인 매매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상품이 양날의 검이에요. 반도체 상승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요.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손실도 2배가 됩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는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기 때문에요. 장기간 횡보하면 복리 효과 때문에 원금이 깎여 나가는 구조예요. 전문가들이 단기 매매용으로만 활용하라고 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투자는 본인 판단해 꼭 리스크를 이해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뉴스는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카드사들이 점점 더 이자로 먹고 사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건데요.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 삼성, 현대, KB국민, 롯데, 하나, 우리카드 등 전업카드사 7곳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총 5조 3,696억 원이었습니다. 전년보다 4.2% 줄었어요. 카드사의 본업 수익이 깎인 거죠. 왜 이렇게 됐냐면요. 정부가 영세하고 중소가맹점의 수수료를 계속 낮춰왔거든요. 지금 영세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4%까지 내려가 있어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니까 취지 자체는 좋은 건데요. 문제는 그 비용을 카드사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사들이 어디서 돈을 벌고 있냐면요. 할부 수수료하고 카드론입니다. 같은 기간 7가의 카드사의 할부 카드 수수료 수익이 3조 6,024억 원으로 전년보다 4.2% 늘었어요. 2022년까지만 해도 2조 원대에 머물던 게 이제 3조 6천억까지 올라온 겁니다. 이게 체감이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카드로 뭘 사면 무이자 할부를 꽤 넉넉하게 해줬잖아요. 3개월, 6개월, 심지어 12개월 무이자도 흔했는데요. 요즘 보면 무이자 혜택이 확 줄었다는 거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무이자 구간을 일부 회차만 적용하거나요. 특정 제휴처에서만 제공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할부 수수료율이 지금 7% 후반에서 19% 후반까지 형성돼 있다고 해요. 무이자 혜택이 줄면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할부 이용은 줄지 않고 있어요. 지난해 7개 카드사의 국내 개인 고객 할부 신용 판매 이용 실적이 146조 7,111억 원으로요. 전년보다 3.6% 증가했습니다. 고물가 때문에 소비 여력이 줄어든 사람들이 지출을 분산하려고 할부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카드론 쪽은 더 걱정스럽습니다. 구가의 카드사의 올해 2월 말 카드론 잔액이 42조 9,022억 원인데요. 역대 최대치인 작년 2월에 42조 9,818억 원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에요. 한 달 사이에 3,171억 원이 늘었는데요. 이 증가폭이 작년 같은 시기에 2,578억 원보다도 더 큰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대환대출이에요. 기존 카드론을 갚으려고 새로운 카드론을 받는 건데요. 이 잔액이 1조 5,399억 원까지 늘었어요. 쉽게 말하면 빚을 갚으려고 또 빚을 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구조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가맹점 수수료를 깎으니까요. 카드사가 손해보는 만큼 소비자한테서 이자로 회수하는 겁니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요. 결국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지금은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로 전가되고 있는 모양새인 거죠. 업계 관계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전통적인 결제 수익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요. 과거처럼 무이자 할부를 폭넓게 제공하기는 쉽지 않다고요.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소비자들의 할부하고 단기 대출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요. 카드사들의 이자 수익 비중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자, 오늘 다룬 3가지 뉴스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결국 돈의 흐름입니다. 반도체 덕분에 증시에는 돈이 몰리고 있고 새로운 투자 상품도 쏟아지고 있지만요. 다른 한편에서는 일반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어요. 주식시장의 화려한 숫자 뒤에 서민들의 카드론이 쌓여가고 있는 현실. 이 2가지를 함께 볼 수 있어야 경제를 제대로 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코노클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